don't care. 임신, 출산, 육아 얼마면 되는데? 돈, 머니. 돈입니다. 158만. 아 진짜 돈 많이 벌겠습니다. 2명이면 300이 훌쩍 넘어가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빼주는 거야, 애 콧물을.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다들 얼마 정도 주면은 아이 낳을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얼마면 되겠어? 얼마 줄 수 있는데요? 저 돈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얼마 줄 수 있는데요입니다.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돈 필요해요. 돈. 제가 애를 사실 넷이나 낳았잖아요. 네네. 많이 준다면은 뭐 다섯째 가나요? 다섯째 갑니까? 가? 제가 지금 아, 고민돼. 야, 돈 주면 가? I don't care. 얼마를 줘도 다섯째는 없습니다. 저도 아이돈 케어를 하면서 셋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요거 셋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구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력이 없어서 축구팀은 힘들고 셋째는 정말 뭐 1억 정도 1억을 주나요? 갑니다. 장어 먹고 갑니다. 아이돈 케어 한 20회 때. 그때 추수하시나요? 아, 빨리는 못 나요. 답이 아닙니다. 예. 교수님 한 1억 주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 내일모레가 환갑인데. 둘도 네. 진짜 한 명만 나면은 큰애가 너무 외로울 것 같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난 거거든요. 10억을 주면은 셋째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아니 아까 박사님이 아이가 줄 생각도 없어요.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들 둘이 집을 다 때려 부신다고. 10억으로 리모델링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을 꽤 많이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 우리 1억 얘기했잖아요. 네. 뭐 어떤 지자체에서는 1억까지 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 경쟁하듯이 지자체마다 뭐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한번 화면 보면서 저희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충남천장 500. 500 부족해 안 돼요. 500도 나쁘지 않아요. 부족해요. 아, 580으로 어. 올라가네요. 680. 아, 680. 울릉 좋아요. 180. 아, 봉화 700. 김제 800. 오. 자, 더 올라가나요? 저는 천시대가 올립니다. 충북 계획은 1,000만 원. 점점 외진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1080. 1080. 전남 고흥. 1080. 1080. 아, 1080에서 또 뭐가 또 있는데요, 영상에? 아, 영양 540. 이제 540이 좀 적어 보입니다. 울진. 아까 봤던 거잖아요. 울진 600. 아, 둘째. 둘째 770. 영웅. 770. 아. 그래, 둘째 더 줘야지. 아. 920. 960. 가장효가 역시. 물론 2,400 셋째. 2,400만 원이에요. 2,400. 와, 영천. 1,900 나왔어요. 1,900. 경상에서 1,900. 2140 2140. 셋째. 아, 이걸 보고 우리 미애님은 얼마나 좀 힘들까. 저는 슬픕니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개미 눈곱만큼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1억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1억은 없네요. 1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천시가 1억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준다고 홍보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홍보했는데 실제 주진 않았고.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일시금이 아니었어요. 이 출산 장려금도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같이 19살까지 좀 나눠서 주는 돈을 모두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1억 원을 일시에 주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 인천 가서 아내 셋째를 한번 1억 정도면은 사실 고민할 만해요 사실. 그만큼 지원해주면은 엄마 아빠들 부담이 좀 내려가니까 좋은 정책 같아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금액이 큰 메리트가 아니라 이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데는 육아가 어려운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서 위기 있는 데가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대개 보면은 초등학교가 없고, 초등학교 없으니까 문방구도 없고 태권도장도 없고 그런 육아 사막 같은 데거든요. 누가 사막. 그러면은 부모들은 가서 아이를 낳을 수는 있고 선의로 키우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금액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공간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면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아지고 인프라가 생기지 않을까. 육아 사막인 곳에 좀 인프라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은영 선생님이 그 거주를 하고 일치를 해서 네? S사 내려오고 좋죠. 그렇다면 아이는 잘 키우지 않을까. 좋네요. 누가 오은이 형을 데려오고 시장님 안 됩니까? 아, 2020년부터 22년부터네요. 네. 땡땡땡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용권. 자이용권은 아닐 거고, 그죠? 상품권? 상품권이면 도움이 될 텐데. 하나, 둘, 셋. 땡땡. 병원 이용권. 네. 도우미, 돌보미. 이거 뭘까요? 예, 이땡트. 이게 물건 살 게 많아지니까 여기 와서 물건 사라. 본인이 필요하시죠. 자, 뭡니까? 정답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예? 네, 첫 만남 첫 이용권. 만남이요? 예, 정부에서요 생애 초기에 아동 양육에 따른 그 경제적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 좀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현금을 주잖아요. 지원을 하면은 실제로 뭐 네.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주는 이 금액이 만 7세로 끊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어서 이 지원 기간을 좀 연장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이 부모 급여라든지 첫 만남 이용권 이런 것들이 사실상 0세, 1세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요 영유아기에 한정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 수당의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월 10만 원이 아직도 지금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물가 상승률을 좀 고려해서 지금 차등적으로 그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출산 뭐 지원금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금액을 정하는 뭐 그게 있어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당은 이 해마다 다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거는 중위소득 도시에 이제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느냐. 최저생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갱신하는데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지원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급자 중심이에요. 공급자 중심이요? 얼마가 너희가 쓰는지 모르겠고 나는 2조 원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없는 돈을 끌어다가 이제 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산에 그래서 맞게 그냥 편성하는 예, 거예요. 내가 쓰는 돈은 이러니까 이 돈이 크면은 다 줄게. 아니면은 시범 사업을 일단 몇 군데부터 줘보고 결혼과 출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20대 그 인터뷰 작업을 해봤거든요. 1억, 2억 갖고는 이거는 이미 낳기로 한 사람들이 이 빨리 낳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한 거는 10억부터 관심을 표명해요. 10억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회복이 되면 다시 경제가 괜찮아지고 뭐 그러다 보면 세금도 더 많이 들어와서 정부 재정도 나아지고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좀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네.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것보다 준비가 됐을 때 번듯한 내 집이 하나 생기면 뭔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정규직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네. 결론은 뭐 안정된 무언가가 보장이 돼야 네, 일을 네, 네. 마치자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죠? 맞죠. 네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설문조사 통해서 이 대구 경북 엄마 아빠들이 한 달에 평균 158만 원 정도 육아에 돈을 쓴다고 얘기해 놨었죠.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Cause in my head.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교육비였지 않습니까? 그 찐 현실을 저희가 드라마로 만들어 봤거든요. 보고 나서 얘기 나눌게요.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수학에 32점, 과학에 40점. 어머님, 아버님, 가능성 있습니다. 혹해. 우리 학원에서 기본적인 수개념 잡고 과학적 사고 꽉 잡으면 지금이 적기, 지금이 골든 타임. 과목당 50, 월 100만 원으로 우리 아이 스카이 신화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의치 한약수도 가능합니다. 저기 그 의치한 뭐라고요?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대, 약대, 수의대. 와우. 애가 웃는다, 애가. 좀 늦었지만 우리 아이 1% 가능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아니 우리 애가 무슨 의대입니까? 아니 수학이 32점인데 무슨 월 100만 원? 그래, 그까지 돈백 내 새끼한테 못 쓰겠어. 그래서 잘 된다면? 아 월 100만 원이 무슨 개 이름이야? 학원비로 차라리 재테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증여세를 타내도 돈이 남아 돌다니! 그래, 결심했어! 눈 딱 감고 월 100만 원 매달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는 거야. 스카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아들, 열심히 해. 우리 아들 이번에 학원 등록했으니까 수학 과학 점수 쭉쭉 오르겠지? 이렇게 월 100만 원씩 고3까지 하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오케이, 진행시켜. 수학이 45점에 과학이 28점이나 올랐네. 효과가 있긴 하네. 이러다 스카이 가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치킨 사줘, 치킨. 오케이, 진행시켜. 아니, 또 올랐어? 이거 계산이 다르잖아. 월급은 안 오르는데 학원비는 해마다 계속 오르네. 나도 돈을 벌기는 해야겠네. 어머니 다녀왔습니까? 올랐어? 아들, 올랐어, 드디어? 성적표. 올랐어, 이제. 성적 올랐어? 과연 1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좀 제발 올라라, 제발. 스카이 가라, 제발. 겨우 2점씩 올랐네. 학원비는 달에 40 올랐는데 점수는 2점. 엄마. 뭐야? 예체능 쪽으로 이제. 네. 어머님, 수개념 뛰어나고 과학적인 사고력을 가진 제가 제 길을 찾았습니다. 저 아이돌 할래요. 무슨 소리야? 고딩 래퍼. 이거 무슨 아이돌? 엄마 나 봐봐. 내 이 엽성이 너무 좋대. 누가? 내 팔로워들이 차라리 제주에서 한예종 갈래. 거기가 예술계 스카이야. 아니,
6년 동안 8천만 원 넘게 들여서 수학, 과학 가르쳐놨더니 갑자기 무슨 예대야. 이쪽은 학원비 더 비싸니까 알바 하나만 더 합시다. 진행시켜. 이게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의치한 약속은 아닌 것 같아. 그 돈이면 이사를 하든 해외여행을 하든 명품을 사든 뭐라도 남지 않을까. 그래, 차라리 뭐라도 남기는 게 낫지. 그래, 결심했어. 스카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결심했어. 학원비를 쓰는 대신에 월 100만 원씩 해외 주식에 넣는다. 투자 잘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네 지금. 대박. 깼다.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지. 점수는 그대로지만 주식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고3까지 투자하면 그래, 투자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하는 거야. 내 선택이 옳아. 직장도 잃게 돼. 계속 보게 되면은 일도 안 잡히고. 맞아요. 베리 베니스터 스티펠 수석 전략가가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는 미국에게도 타격이 되는 모습입니다. 커지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일제히 저렇게 될수 폭락하면서 있다고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미리 팔았어야지. 아니 갑자기 와 이러노? 아 10% 참나. 이상 급락할 수 있습니다. 아 이날 죽었다. 베리 베니스터 전략가는 아. 미국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아버님, 소자 아이돌로 진로를 바꾸려 하옵니다. 뭐? 아이돌? 야, 네가 무슨 갑자기 아이돌이야? 황폐화된 내수 경제를 바로잡고 주식 대신 제가 이 가족을 이끌겠습니다.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내 두가 너무 아프다. 야, 네가 아이돌 되는 게 내 주식이 익절되는 것보다 어려워. 어? 정신 차리라. 어? 요즘 학원 안 보냈으니까 막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어?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임마. 노후 자금이라도 준비해보려고 했더니 아니 재테크까지 죽쓰면은 남은 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국민연금뿐인가. 어머님 아버님 어느 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정말 애매합니다. 저거. 어렵다. 너무 모든 어려워요. 부모들이 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학원을 보내면 월세 내주는 거고 학원비, 그리고 투자한다고 해서 돈 모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100만 원씩이면 1년에 1,200만 원이거든요.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은 6년이면 이자 치면은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나는 아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학원을 갈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 1억을 줄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 1억을 가지고 네가 그때부터 학원을 가든지. 그러게 정작 중요한 우리 아이에게 안 물어봤어요. 아이의 뜻이 중요한데 그죠? 저는 아빠 편을 아빠 편, 아빠 편. 저는 근데 이 노후 대비가 곧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20, 30대한테 이 부모의 노후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게 또 비혼이나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로도 좀 연결되는 경우들을 봐서 저는 아빠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까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극적으로 각색을 했지만 맞아요. 사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나요? 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용대출과 노후 대비 자금이 사용한 경험도 있고 그게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생 때부터 조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이렇게 자녀 사교육비로 부업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고 노후 자금을 또 사용하겠다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기준이라고 하면은 2년치 생활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또 뭐 누가 아플지도 모르니까 매달
약간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생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깨지고 이거는 사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지금은 가족의 공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대책이고 뭐고 그 한도를 넘어가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생활인으로서의 기본이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 박사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거의 뭐 보론보핏 느낌 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면서 많이 하는 고민이 사교육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교육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주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범이에요. 사교육비 얼마나 많이 드는가. 일인당 이렇게 해보면 한 43만 4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치로 내면은 그냥 뭐 4, 50만 원 낼 만한 거 아니냐인데 실제로 평균치의 함정 같은 게 좀 있어서 그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영유아 사교육비도 사실 빠져 있고 재수생들 학원비도 빠져 있어요. 좀 과소 추정돼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강남에서 유행하는 제일 슬픈 얘기가요. 아버지 소득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대에 벌어서는 이거 못 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차피 안 된 언에는 그 슬픈 현실이죠. 사실 대치동 못지않게 우리 수성구 범어동도 맞습니다. 가거든요. 예, 여기 학원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도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밤 10시 30분에 그쪽을 갔어요. 근데 출퇴근 시간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어요. 학원가가 쭉 이렇게 있는데 엄마들, 아빠들이 다 차를 진짜 10시쯤 되면 학원이 마칠 시간이거든요. 네. 이 범어동 학원가에 정말 전쟁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동네 오시는 분들은 아니 여기 뭔 일 났어? 뭐 사고 났나? 네. 그 정도로 차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목동, 대치동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내 초등학생들 학원비가 과목당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중학생 학원비가 과목당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 학원비가 5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과목만 시켜도 사실상 1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대구가 평균 그 임금이 낮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월급이 많지 않은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고3 때, 고2 때 뭐 학원 다닐 때만 해도 10만 원 선이었거든요. 단과 학원이. 근데 지금 아까 얼마랄까? 50만 원. 5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사실 애 키운다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교육비 외에도 조금 더 커가면 또 학원비 더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즘 물가 상승 때문에 학원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태권도 이런 것도 예전에는 거의 뭐 1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6만 원 막 이렇거든요, 달에. 첫째 같은 경우에는 줄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6만 원, 이제 피아노, 미술, 그리고 줄넘기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둘째도. 처음에 줄넘기 학원차가 다니길래 너무 충격이었어요. 줄넘기를 학원에 다닌다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애들이 크니까 저도 그만한 운동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있으면 그냥 뛰는 것만 할 텐데 뭐 X자로 뛰고 걷고 막 이렇게, 사실 피아노도 바이올린이든 제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교육비는 당연히 어느 정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월급을 사실 애들 학교육으로 다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 옆에 좀 있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학원을 하나도 못 보낼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약간 딜레마죠. 노후 준비 좀 하고 계세요? 노후 준비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학원 하나가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욕심을 부리면은 진짜 끝도 없이 다 보내고 싶지만 뭐 사람이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뭐 이것저것 다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 애들은 놀아야 된다. 뭐하러 학원을 보내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애가 재밌어 하면은 보내자라는 주의인데, 이런 면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어요. 줄일까 사실 생각도 해봤었는데, 엄마 나 이거 배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하고 싶어 하는데 끊을 수 있는 부모는 제 생각엔 잘 없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형편이 닿는 한으로는 애가 원하는 거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있고, 그리고 발레,
수학, 미술, 학습지. 저는 이제 영어랑 수학은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먼저 그냥 초등학교 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그런 정도였지 저희 아이는 많이 시키는 편 아니에요. 다른 엄마들 보면 7개씩 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해야 돼. 숙제는 네가 다 해야 돼. 그럼 엄마도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해도 돼? 아빠 돈 안 벌어도 돼? 똑같아. 학생은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아 그렇게 엄청나나요? 네, 하죠. 뭐를 잘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춤의 소질이 있는지 미술의 소질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시켜보고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냥 엄마의 마음이죠. 저희가 지금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또 아이돌 큐어 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노맨 퀴즈. 미취학 아동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은 땡땡이다. 하나, 둘, 셋. 자, 코딩. 요즘 대세는 또 코딩이라고 코딩 말이 너무하지 제가 않습니까? 슬라임하고 슬라임이요? 저 배변 중요하죠. 뭔지 궁금해요. 교수님 정답이 뭔가요? 조사는 비율로만 하면은 74.3%인 국어가 가장 많습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금액을 따지면 영어 유치원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국어학원이 뭐 논술학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한글 그냥 다른 그냥 한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글자 국어학원이요? 떼기.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글부터 배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아, 저희 지금 첫째가 7살이에요. 근데 저희 애는 한글을 몰라요. 큰일 났다. 왜요? 우리 애가 못 읽으니까. 못 읽으니까 이게 문맹이건 아니지만 학교 생활할 때 이제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한글을 다 떼고 가는 분위기니까 이게 뭐 학습지 한글 같은 거라도 뭔가 써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받아쓰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학습지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큰일 났다. 너무 늦으셨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 7세 때 이러면 책을 읽고 뭔가 한 줄 읽고 이거 받아쓰기까지 돼야 되는데 너무 늦었대요. 이거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네네. 지금 셋째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입학했는데 한글을 못 뗐어요. 겨우 가나다라를 하는데 조급하진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한글 미리 배우고 가면은 학교 수업 안 따라갈 거라고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서 처음 기억 니은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학교를 대체하지는 못하죠, 학원이. 그럼요. 우정이 생기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학원에 가지 않고 일반 공교육,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실 그게 우리한테 던져진 질문이죠. 그거는 극복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대신 우리 박사님 88만 원 세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죠.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88만 원이 신조어인데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에서 나온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책이었는데 88만 원 세대가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나요?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양극화가 됐죠. 양극화. 그러니까 좀 잘 살고 위쪽에 붙은 사람들은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상속자처럼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이렇게 살게 됐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못 됐죠. 그러니까 그 전 세대들은 그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고 그랬는데 뭐 부모가 못 된 게 뭐 잘못이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또래가 이제 어린이를 낳을 수 없고 혹은 거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됐고요. 집값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 6년도에 사실 좀 시외곽으로 가면은 신혼부부라도 딱히 뭐 이렇게 정부의 지원 없더라도 전셋값 정도 어떻게 해볼 수 있고 그게 이 말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탁도 없죠. 우리 애들 보니까요. 6살, 7살 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아빠랑 살 거야. 영원히. 이미 애들도 아는 거야. 집을 못 산다는 거.
근데 사실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는 경제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냥 혼자서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언제나 합리적인데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기 때문에요. 경제를 뛰어넘는 비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경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6살 애가 이러는 거예요. 일단 신발 벗고 들어와 이러면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뭔가 힐링받는 느낌에 눈물이 쫙 한 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같았던 이 정글 같은 이 삶이 얘가 이렇게 나를 지켜준다 이런 느낌도 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땡겨서라도 저는 똑같이 돌아가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많이 아팠어요. 엄청 많이 아, 아팠고. 맞아요. 네, 네. 엄청 많이 수술도 아팠는데. 하시고. 네. 암에 걸린 맞아요. 경험이 있어서 엄청 아팠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그냥 바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서게 돼. 다시 일어서게 되고 정책이 아무리 안 좋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지언정 타임머신을 타고 전 다시 돌아갈 거예요. 네, 그때가 돼도. 네, 그 정도로 아이는 소중한 존재예요. 있어요? 아빠 왔다. 아이고 내 새끼들. 만나는 너무 어려워. 첫 결혼도 어려운데 첫 출산은 더더 어려울 거니까 이것저것 뭐 하나하나 다 알아보시느라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출산 지원금 가장 많이 주는 곳 빨리 알려주세요. 정답은 군입니다.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우와. 네, 파격적으로 신세계. 신세계 예, 예. 이름부터가 좋습니다. 어두운 밤 불 꺼지지 않는 그곳. 편의점? 밤낮 없이 도시를 지키는 소방서. 이곳에 손님이 찾아왔다. 미안해서 여기까지 안 사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금 경북 도내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 이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금 24시간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소방서에서도 아이를 돌봐준다. 와우! 제가 토요일 날 근무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오전까지는 근무를 하는데 그 오전 시간 동안 봐줄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게 됐어요.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믿고 이제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는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돌봄 일이 생겨서 밤중에 뛰어오시는 분 저희는 있어요? 10분 내로 바로 와요. 10분 내로? 예. 집 제일 가까운 사람 위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빨리 와야 돼. 엄마들이 고맙다고 간식도 사줘요. 이곳에 모이는 따뜻한 마음 대박! 오빠 여기. 비오나 좀 쉬고 있어. 누워 있어. This is 저출산. 우리는 이곳에서 작지만 큰 희망을 보았다. 저출산.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오를 리 없도다.